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퓨릿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IT 산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또 최대 주주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는데 이 소식에 최근 강세를 보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퓨릿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성장하기 전에도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퓨릿 같은 경우도 이 산업용 쪽에서의 이 반도체, 여러 가지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화학 소재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퓨릿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그 성장하기 전에도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았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퓨릿은 사업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저순도 이 원료를 정제하는 기술 쪽에 본다고 하면은 퓨릿이 굉장히 좀 이 신너 쪽에서는 이 어떤 글로벌적으로도 강자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 퓨릿에 대한 전방 기업들, 반도체 전방 최대 기업들, 디스플레이 최대 기업들은 계속 이제 퓨릿과의 끈끈한 어떤 고객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지분 이슈나 뭐라고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봐더라도 이 밸류 측면에서 이 퓨릿은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작년까지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 외형 성장이 거의 50%까지 계속 이루어졌었죠. 그런 부분은 역시 대형 고객사가 확대가 되면서 퓨릿도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이 이제 상장까지도 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이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최종 공급되는데 이 부분이 이 퓨릿 매출의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 동진 세미캠이나 다우 이 케미칼 여러 가지 쪽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퓨릿의 SK하이닉스 쪽에서의 든든한 고객사에 대한 매출의 비중을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좀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인 고객사를 지금 계속 퓨릿이 확보하고 나가고 있죠. 연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인텔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얘기가 좀 들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는 게 바로 이제 리사이클링 사업이죠. 여기로는 2차 전지 소재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성장 중이었던 섹터가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지금 수급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통화 정책도 지금 기축 기조도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퓨릿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퓨릿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한 그 부분도 지금 반도체 쪽으로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퓨릿을 오늘 좀 떨어졌을 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퓨릿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우하향 기조를 그리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우선 버티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주가가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는 버티는 전략을 좀 1차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역시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부분 역시 퓨릿이 이 다우케미칼과 동질세미칼에 대한 납품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계획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좀 많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퓨릿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 라인 1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태광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빠지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태광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업체죠. 뭐 그러기 때문에 태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매크로 지표, 조선 업황의 매크로 지표와 좀 관련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게 이제 이 유가죠. 유가가 좀 상승세를 좀 계속 보여주어야 이제 조선 업황도 좋아지는 모습을 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고유가 상태에서 좀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황이 태광의 주가도 지금은 좀 약간 약세로 좀 돌아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뭐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18% 이상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조선 업황 사이클도 최근에 좋죠. 우리 전방 조선 기업들이 흑자 전환이나 수주에 대한 부분에서 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선 그 업황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태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그 조선 쪽뿐만 아니라 이 플랜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양 플랜트나 이쪽에서의 이 수주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태광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피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산업에서도 근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 피팅 쪽에서의 이 가장 큰 어떤 좀 기술력이나 제품의 질에 우수한 걸 검증되고 있는 태광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매수 관점을 좀 오늘 떨어졌을 때 한번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경쟁 업체가 이제 뭐 성광밴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광 같은 경우가 뭐 중동이나 좀 아시아 쪽에서의 매출에 좀 비중이 있다고 한다면 성광밴드는 약간 미국 쪽에서의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라서 약간 결은 좀 다른 그런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피팅이나 여러 가지 그 스테인리스나 그러니까 태광 같은 경우에도 같은 어떤 제품이라도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 쪽으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제품이라도 이 사업 부분을 좀 이 제품도 그렇고 사업 부분을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 쪽으로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좀 3분기 이 영업이익이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사업 부분 봤을 때도 플랜트용 기자재 조선 이쪽이 거의 90% 가까이 되죠. 하지만 최근에 중요한 게 2차 전지용 기자재 쪽이 10% 두 자릿수의 비중을 높게 차지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2차 전지용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계속해서 좀 가져봐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2차 전지 너무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태광에 대한 펀더멘탈 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가는 분위기도 한데 하지만 이제 태광은 지금 현재 사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좋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주 자체도 좋고 사업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사실 차트를 지금 일봉으로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우하향 기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매수라는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그래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저점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지도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우선 손절가,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12,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더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뭐 수급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죠. 지금은 수급적인 면이 시장을 움직이는 게 거의 뭐 과반수 이상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손절가를 지키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28,000원 이상 제시하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시 쪽도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이 증권사들도 이 태강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28,000원 이상 이 정도 28,000원 부분이 그냥 높게 제시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PR을 내년 EPS의 14배를 뭐 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밸류가 등장 PR을 봤을 때도 굉장히 높죠. 근데 14배라는 수치는 뭐 크게 좀 높다라고 좀 느낌도 안 들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28,000원에 대한 이 이상의 좀 가격은 목표 주가가 더욱더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을 제시하지만 16,000원 돌파했을 때도 저는 오히려 좀 더 추가 매수 관점도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손절가 12,000원을 지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광에 대해서 매수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손절 라인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1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6,000원이지만 이걸 돌파한다면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유니드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4분기부터는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비료 가격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커지면서 유니드의 가성 칼륨에 대한 가격 상승과 또 수요 증가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또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동안 좀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3분기 때 영업이익이 8억이었죠.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90% 이상 지금 감소한 수치인데,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전에 이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좀 많이 예상을 했죠. 왜냐면은 이제 재고 관련 손실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적자에 대한 의견이 좀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흑자를 기록하는 걸 봤을 때는 지금 그 중국 법인의 고가 재고도 대부분 소진되지 않았나라고 좀 느낌이 드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이제 4분기 실적은 이제 원래대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지금 1억 가까이 좀 하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유닛에 대한 관심은 좀 지금 좀 다시 가져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가나 원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스프레드죠. 3분기 대비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이제 뭐 저가 원재료 수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4분기 쪽에서의 마진이 오히려 좀 추정치가 지금 1억 가까이 좀 되고 있는데, 그 이상 해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이 나와주면서 이 비료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사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드의 염화칼륨에 대한 염화칼륨에 대한 수요는 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유니드의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저효과 그리고 좋아지는 모멘텀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건 시장 영향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뭐 추가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역시 뭐 중국 법인 쪽에서의 적자가 중단됐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중국 법인 쪽에서의 실적이 계속 이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유니드에 대해서 기저 효과와 그리고 좋은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의 주가도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분석을 해주셨지만 사실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매수 전략을 주셨지만 상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우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추가 매수도 좀 괜찮지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신규 매수가 좀 적당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코너가 지금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한 구조 전략인데,
근데 우선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좋은 부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지금 특히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이 떨어지는 하락 랠리가 이어지는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 매수에서 이 유니드의 어떤 비중을 좀 높이는 과정은 좀 힘들지 않나. 오히려 좀 신규 매수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어떤 손을 대보는 그런 과정이 유니드한테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저평가 구간 쪽에서의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우선 그 신규 접근도 저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년 실적 기준으로 또 지금 주가 수준이 PER로 본다고 하더라도 7배 이하입니다. 최근에 좀 올라와서 7배 내외로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오늘 떨어졌을 때도 더욱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유니드에 대한 전략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매수를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데 우선 중국법인 쪽에서의 가동률 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말씀드렸던 시장부터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